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국정농단 때 교육부가 개입해서 정유라 씨의 뭐 학교 입학도 취소하고 수상도 취소하고 특정 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진상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윤해 교육부 장관은 지금 그거 다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, 김영주 의원님? 기본적으로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 실사라든지 뭐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를 비롯해서 특히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복직과 관련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재점검한다든지 가령 복직에서 돌아와서 새 학기를 마치던까지는 급여의 뭐 예컨대 60%만 받게 한다든지 가령 그와 같은 어떤 자기가 맡은 강의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들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. 국민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 사이로 먼저 복직시키면 그 날짜에 따라서 아무 일을 학교도 안 나가는데 월급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문제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도리는 분명히 언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.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자녀는 법과 원칙대로 정말로 치열하고 공정하게 교육의 현장에서 공부를 하면서 경쟁하고 있는데 누구 집 아들은 누구 집 딸내미는 아빠가 누구라는 이유로 엄마가 누구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걸을 수 없는 정말로 하이패스 길을 걷고 있다.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잖아요. 청와대 계셔봤으니까. 그럴 때마다 역대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강하게 진상조사할 수 있는 카드 사실은 있잖아요. 많잖아요. 아니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사실은 다 갖고 있잖아요. 근데 윤해 장관처럼 저렇게 쉽게 답변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지금 뻔히 보이고 교육부가 지금 각 대학의 예산권도 다 쥐고 있죠. 모든 권한을 심사권도 가지고 있죠.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장관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답변을 했고 국민들이 지금 이 사안을 쳐다보고 있는 공정 정의가 훼손됐다고 이걸 쳐다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. 교육부는 이거 아니어도 그 전에 보면은 무슨 사안이 조금 터졌을 때만 해도 무슨 전수조사에서 그 교수들 자녀 논문 심사했던 거 다 조사했죠. 심지어는 뭐 고등학교 일반고 자사고 뭐 이런 거 뚝딱뚝딱 해치우는데 왜 유독 교수 모든 국민들이 일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저 법령이나 규정하는 붙이는 거에 대해서도 다 글쎄요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교육부 장관도 일을 너무 쉽게 방기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. 청와대 교육비서관 소관 업무 하시는 분들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김광선 변호사님, 저는 너무 답답한 게요. 사실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 자녀들과 관련돼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혹은 입시 비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교육부 장관,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한다는 거예요. 아니 멀쩡한 대학 입시 제도를 왜 개선하냐고요. 일단은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감사랄지 이런 게 하기 어렵다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조국 장관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봐요. 일단 어떤 인터넷 같은 거 할 때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해야 하고 정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랄지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법적으로 이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던 것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다 범법 행위가 된다는 거. 근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된 어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조국 장관 사태,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갑자기 불또 이제 입시 비리로 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이 방향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,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즉각 실천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사태로 인해서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꾸고 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진상조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입시제도를 밀어붙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방향성에 있어서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이번 총선 차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조국 장관으로서는 일정한 검찰개혁의 엔진은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국민 심판 받겠다라고
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문제는 민주당에서 네.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는 것이 당적으로 필요한가 아닌가, 집토끼를 강하게 뭉쳐내는 그런 효과도 있고. 자, 이 발언 지금 상당히 뜨거운 논란인데, 김영주 의원님. 박지원 의원 정치 구단이잖아요. 박지원 의원이 하는 말에는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,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이 메시지는 정말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 민주당에서 출마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건가요? 아니면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? 저는 최근에 그 총선이 가까이 오면서 박지원 장관의 어떤 진정성이 흔들리고 있다. 예측성도 흔들린다.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이 발언은 사실은 객관적인 맥락보다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려는 발언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조국이 그만큼 집도끼를 뭉치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서 애둘러서 보호해주는 정도이고,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는 조국이 출마하는 것이 더 독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최종적으로 부산 지역에 가서 출마해서 부산 지역을 다독거리는 효과가 있다고 만약 과학적인 데이터를 검증한다면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, 지금 최근에 들어서 자기 거취 문제와 가까워지면 질수록, 총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말하자면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. 아무 말 대잔치다.